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아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잃지 않는 쉬운 투자 증시 각도기 박사 안지원입니다. 네, 오늘 시원한 반등은 나와준 것 같습니다. 네, 몸빵이 최고죠. 네, 잃지 않는 쉬운 투자 중에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 몸빵. 다 덤벼 맞아줄게 뭐 이런 거. 네, 금요일날 빠진 거는 다 만회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시장은 만회를 못했습니다만은 개별 주식들의 상승폭은 상당히 크게 나왔으니까 개별 주식들 괜찮은 것들. 근데 이제 삼성전자 주주들은 별로 재미는 없었고, 네, 그런 상황이죠. 금요일도 제 기억으로는 코스피 1% 빠지고 코스닥이 많이 반등해서 0.5% 빠졌거든요. 네. 오늘 딱 그 정도만큼 반등을 한 것 같아요. 코스피는 0.9% 상승, 네. 코스닥은 0.55%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예, 역시 코스피 많이 오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또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금요일에 네. 또 역대급으로 많이 샀잖아요. 예, 그렇죠. 네,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는 2,200억 매도했고요. 코스닥에서는 1,400억 매수,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350억 매수, 코스닥에서는 800억 매도했고요. 네. 기관은 코스피에서 2,200억 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400억 매도했습니다. 네. 네, 오늘 가장 많이 올랐던 업종은 코스피에서 건설 업종이었거든요. 제일 많이 오른 기업들 보니까 범양건영, 삼부토건, 상한가 17% 이렇게 올랐거든요. 이거는 근데 좀 아마 정치 테마주인 것 같고요. 네. 뭐 이 제외하고는 GS건설이 4%로 좀 대형 건설주 중에는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네네. GS건설의 대형 건설주 중에는 좀 싼 편이에요. 네, 뭐 리포트도 나왔고요. 그래서 건설주들이 좋았고 철강 업종이 그 다음으로 좋았거든요. 네.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한 3%, 2%씩 올랐고 동부제철은 5% 올랐습니다. 네. 동부제철은 예전에 정말 그 KG그룹에서 인수를 한다고 하면서 KG그룹 관련사들이 이 인수권 때문에 주가가 다 빠졌거든요. 왜 저런 데를 인수하냐 주주들이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턴어라운드를 멋지게 해줬습니다. 네. 아, 인수 잘했죠. KG가 네. 그동안에 보면 인수는 상당히 다들 잘한 것 같아요. 네, 그 그렇죠. 인수 재주 있는 회사들이 있어 보면은. 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외국인 수급 잠깐 말씀드리면은 네. 외국인들이 철강, 화학, 운수장비, 통신, 금융 이쪽으로 좀 매수를 많이 해줬거든요. 경기 민감주들이네요, 전부 예, 다. 맞습니다. 오늘 경기 민감주 위주로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가 몰려왔고요. 금리가 사실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보다는 좀 나았던 것 같아요. 조금 상승을 했죠. 네, 올라왔죠. 네. 워낙 많이 떨어졌어요. 좀 과했어요. 그렇죠. 지난번 크게. 네. 네. 금리도 여기가 바닥이라는 의견이 좀 많이 있거든요. 1.25%까지 떨어졌으면 이거보다 더 내려가긴 힘들다라는 의견이 좀 많고요. 그러니까 10년 후에 경기가 좋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나쁘다고도 보장할 수는 없잖아. 네, 그렇죠. 근데 근데 1.25% 정도면은 성장률이 그거밖에 안 나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성장률 플러스 인플레이션율이니까 상당히 나쁘게 봤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경기가 나쁘면 채권 시장 뭐 랠리였죠. 랠리가 조금 세게 제가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지난 주말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조금 더 확인은 되어야 할 것이고 이번 주에 다양한 지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소매 주말에는 소매 판매도 나오지만 중간에 화요일날 CPI가 나옵니다. 그 그쵸. 부분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판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뒤집어질 수 있어요, 시장이. 디플레 세력과 리플레 세력 간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그 네. 전투는 계속되고 있다는 구도에서 시장을 보시면 시장이 조금 재밌게 읽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컨센서스도 확인하고 그것보다 좀 많이 나오는지 적게 네. 나오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달보다 떨어진다는 얘기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CPI 가. 전망은 다들 높게 보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5월달 수치가 5%나 나왔잖아요, CPI가. 그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중고차 지수였잖아요. 네. 이게 지금 몇 개월 연속으로 계속 중고차 지수가 오르는지 모르겠는데 네. 203포인트 찍고 지금 200포인트까지 6월달에는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한번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7월달에 수출 잠정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한국이요. 네, 1일부터 10일까지 수치가 11일에 공개가 되는데 오늘 일요일이니까 오늘 공개가 되었습니다. 14%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이 증가를 했고요. 네. 일평균 수출액으로 따지면 21% 증가를 했습니다. 14%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긴 한데 네, 전년도가 지금쯤부터는 회복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난 분기보다는 기저효과는 상당히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점이죠. 그렇죠. 이제 기저효과가 거의 반영이 안 돼 있는 수치, 찐 수치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년 동기 대비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일단 1, 2, 3, 4, 5월 수출 증가율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그렇죠. 각각 23%, 69%, 25%, 45%, 81%, 41% 이렇게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때까지 5월달, 6월달까지는 확실히 셧다운 네. 기간이었으니까. 네, 6월달까지. 그리고 7월달에 14%로 많이 줄은 것 같아 보이는데 이게 사실 찐 수치다. 근데 일평균 수출이 금액 같은 걸로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9 그거는 년도하고. 21%였습니다.
예. 일평균 수출력 전년 대비. 네. 19년 대비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어느 정도인지가. 네. 그 20년 수치를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아주 소폭 한 자릿수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러니까 큰 영향이 없는 거죠. 19년도랑 20년도랑 크게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네, 그러면 20%대의 상승이면은 많이 늘었다는 많이 거죠. 늘었죠. 네, 19%보다. 네, 지금 그쵸. 좋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EPS도 떨어질 일이 없다는 얘기잖아. EPS는 많이 지금 올라와서 올라와 있지. 진짜로 이제 12months라고 하니까 또 웃긴데 그 향후 12개월치 EPS 포워드 그 PER 있잖아요. 그게 이제 11배 때까지 진짜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네. 약간 추정치긴 합니다. 이게 사실은 뭐 완벽하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냥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기업들의 이익이 계속 증가일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네. 좀 싸다니까 한국 시장.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호석 그 애널리스트 네. 책 쓰셨잖아요. 제가 그거를 보니까 되게 재밌는 내용을 발견을 했는데 그 애널리스트들의 연초 추정치와 연말 추정치 간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하거든요. 네. 연초에는 굉장히 EPS 수치를 높게 높게 나와요. 합니다. 기대감이 가득하거든 다. 예, 연말로 갈수록 그 기대감이 쭉쭉쭉쭉 낮아지거든요. 보통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낮아진 것보다 실제로 나온 실제 발표치는 더 밑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또 역대급 수치를 전망을 하고 쭈쭈쭈 연말로 가서 떨어지고 실제 수치는 또 밑에 더 네. 밑에서 발표를 요걸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네. 뭐 이거를 제가 보고 나니까 EPS 이거 믿어야 되나 약간 싶기도 한데 근데 이번에는 여기에요. 거꾸로 나오고 있어요. 연초 EPS가 130조 이 상황이었는데 지금 네. 170조를 향해 그렇죠, 가고 많이 있잖아요. 늘었죠. 어마무시하게 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다들 이 정도 될 거라고 예상. 그러니까 너무 작년에는 반대로 쫄은 거야. 코로나 때문에 이거 되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희망을 갖지 못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웬열? 뭐 이런 분위기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품목별로 보면은 석유 제품의 수출이 54%나 제일 많이 늘었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화학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제 골 때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 부품이 45%, 무선 통신기기 31%, 승용차 19%, 반도체 15%, 컴퓨터 주변 기기는 마이너스 31%였습니다. 네. 그리고 국가별로는 미국 수출이 제일 많았고요. 32%, 네. 유럽연합이 27%, 중동 18%, 일본 12%, 베트남이 4.6%, 중국이 1.6%였습니다. 네. 중국은 우리 거 수입할 게 없구나 이제 별로 옛날만큼 중간재만 수입을 하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좋아서 그랬구나. 얘는 이미.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철강 업종이 상승률 2위 기록했었잖아요. 네. 오늘 포스코가 2분기 실적 발표를 지난번에 했거든요. 네. 그리고 굉장히 호실적일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이 18.2조 원, 네. 컨센서스 대비 6% 높은 수치고요. 전년 동기 대비는 한 33% 높은 수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2.2조 원, 컨센 대비 12% 상향된 수치고요. 전년 동기 대비 한 10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는 너무 적게 나왔어서 그렇죠. 산업재가 미국에서도 지금 전년 동기 대비 560%가 증가했어요. 네. 1분기 대비로는 42% 증가를 했고요. 이번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2010년 이래 사상 최고치였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케이프증권 김미성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주 중국 철강 제품 가격이 아연은 4.1% 상승, 철근은 3.4% 상승 등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다고 하고요. 중요한 얘기예요. 네, 공산당 창당 기념 행사가 마무리되면서 수요가 회복됐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추가 감산 가능성에 철강 선물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면서 오늘 철강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건 지금 중국에서 철강 제품 증가, 매출 생산 증가가 팔려고 한 게 아니라 자체 수요 때문에 증가한 거면 철강 가격이 유지가 되면서 마진이 유지가 되겠죠. 네. 그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중국이 워낙 큰 캐파, 절반이 넘는 캐파예요. 전 세계 캐파에서. 느낌적으로는 한 7할? 그죠? 6할쯤 되죠. 실제로는. 근데 7할 느낌 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많이 만들면 앞불싸 이렇게 되는데 지금 분위기 보니까 중국도 수요가 장난이 아니라서 거기에 맞추려고 줄이다가 지금 덜 줄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줄였다가 다시 조금 늘린 상황인데 그게 국내에서만 소비되고 해외로 나오지만 않는다는 보장이 있다면 해외 쪽에 있는 철강 회사들의 실적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꽤 높다라는 게 지금 철강업의 현재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현대차 그룹 주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2분기에 그 현대차 그룹 주요 5개사가 역대급 실적을 올릴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유는 뭐 제네시스 판매 호조 그리고 SUV 차량의 이제 판매 호조였는데요. 네. 둘 다 이제 고수익 차종이고요. 이 네. 판매 증가가 이제 원인이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네, 미국에서 중고차가 웃돈 주고 판매된답니다. 그렇죠. 텔루라이드 같은 거. 네. 네.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이 가장 우려되었던 5월 달에도 현대차 그룹은 경쟁사 대비 안정적인 부품 수급을 통해 가동 중단을 최소화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메리츠 증권의 김준성 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 이슈가 완화가 되면서 가동률이 본격적으로 상승할 것이고 초과 수요 상황에 따른 차량 판매 가격 상승도 지속될 것이다라고 했고요. 네.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12일 오늘 산업 동향 보고서를 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올해 하반기에는 차량용 반도체 이 이슈에서 회복이 좀 되겠지만 내년까지는 그래도 반도체 공급난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미국에서는 인텔이 파운드리 진출을 하면서 GM과 포드에 반도체 공급을 할 예정이고 연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죠. 일본도 도요타와 덴소가 르네사스에 지분 투자를 하면서 이 반도체 업체와 완성차 업체의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조금 부진하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정부 지원책과 완성차 업계의 내재화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파운드리 확대는 좀 미비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저거는 좀 분석 좀 할게요. 조금 이따. 네. 네. 그리고 이제 고성능 반도체의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국내 유일하게 파운드리를 갖췄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진짜 반도체에 대해서 기사 나오는 저 기사 내용이죠.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산업보고서입니다. 이거는 조금 뭐라고 얘기해야 할까 모르겠는데 일단 자동차 저기는요 그 테슬라가 AP 칩으로 가는 거 외에는 그렇게 미세 공정이 필요하지 않아요. 미세 공정은 필요 없죠. 예, 그렇게 미세 공정 필요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MCU 같은 거 이런 거는 선단이 되게 높은 선단 공정이에요. 그러니까 두꺼운 공정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그렇죠. 예, 거의 뭐 마이크로 단일 거예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그 12인치 웨이퍼에서 돌 상황이 아니고 8mm 웨이퍼에서 도는 게 맞고 그다음 마진이 없잖아. 8인치 웨이퍼. 8인치 웨이퍼에서 도는 게 맞고 마진이 없는데 이거를 무조건 파운드리 하라고? 뭐 아니 파운드리는 뭐 자기네 자원을 돈 되는데 심어야지. 그러니까 그렇죠. 돈 되는데 심어야지 돈 안 되는데 막 심을 수가 있나요? 삼성전자 입장이라고 뭐 파운드리가 막 노는 여기도 8인치는 풀캡 할 거야 분명히.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 얘기는 쉽지만 실제 상황에서 그렇게 어렵다. 대신 앞서 언급을 드렸던 인텔은 워낙 미국이 자동차 큰 나라 아닙니까? 네. 산업 전체에서 자동차가 중요한 나라고. 그러니까 인텔이 아마 그 자동차 파운드리를 해주겠다고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인텔은 뭐 예를 들어 10나노 미만 공정으로 못 하잖아 제대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10나노 미만 뭐 소위 말하는 지금 7나노 5나노는요 ASML의 노광 장비가 부족해요.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그렇죠. 쉽게 말해서 여기다 1번어를 하나 써주면 확 느낌이 오잖아요. TSMC하고 삼성전자 아도 다 찍었어. 없어. 없죠. 노광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사람들이 헤매고 나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저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자동차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AP 라인에서 써야 되는 거하고 같은 라인에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AP는 진짜 미세 공정으로 이제 가는 거고 거기서 거기 또 TSMC 라인 아도 찍은 게 누굽니까? 애플이지. 애플은 전 라인 AP를 다 꼽아 넣잖아. 그 핸드폰 몇 대요? 한 2억대 가까이 팔대요. 2억대 팔지. 그 다음에 패드, 그 다음에 노트북, 네. 그 다음에 이제는 맥킨토시까지, 맥까지 다 똑같은 칩을 써요. 그럼 완전 무섭지. 아니 어떤 회사가 세상에 5나노 공정, 7나노 공정에 수억 대 AP 그거 한 3억 개 만들어줘. 이런 회사 세상에 어딨어? 없어. 퀄컴 같은 경우는 그 뭐 몇 대나 만들라고 그 5나노, 7나노 그 스냅드래곤 뭐 예를 들어 899 뭐 이런 거 같은 거 만든다고 하면 예를 들어 몇 개나 만들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TSMC는 애플이 다 잡아갔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미세 나노 공정단에서의 그 자동차가 서는 거는 이게 지금 파운드리가 뒤죽박죽 짬뽕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해를 제대로 못한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고 정리하고 다시 인텔은 좀 들어올 것 같고 이게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르게 해소되는데 지금 2분기까지 분위기는 뭐냐면은 포드가 제대로 차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당연히 현대 기아차는 지금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방어를 잘하고 있죠. 예, 방어를 잘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진짜 진검승부는 즉 점유율 10%잖아요. 지금 미국 시장이요? 예, 미국 시장에서 네. 2012년 이후에 처음이잖아요. 이거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경쟁 상대가 왔을 때도 10%를 유지하는지 여부. 그러면은 주가가 신고 낼 수 있죠.
신고 내죠. 그지? 그렇죠. 충분한 제 스토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포드가 전반적으로 뛰쳐와서 맞붙었을 때 미국 시장을 안 뺏기고 유지할 수 있느냐 여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잘 보자. 특별히 자동차 주주분들은 이거 좀 잘 보시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전해진 뉴스는 상당히 좋기는 해요. 네.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네네. 나 네. 나 너무 열냈어? 아니요, 괜찮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기후변화 이슈인데요. 14일에 굉장히 중요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입법 패키지인 Fit for 55, Fit for 55. 네, 요 입법 패키지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2030년 기준으로 EU의 평균 탄소 배출량을 1990년보다 55% 줄이는 걸 목표로 하는 90년보다 55% 줄이기 위해서 Fit for 55입니다. 장난 아니네. 네, 이런 입법 패키지가 발표될 예정이고 여기에는 이제 탄소 국경세 요거 세부안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파이낸셜 타임즈가 요거 초안을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따르면은 탄소 배출 저감 조치 때문에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는 유럽 기업을 보호하는 데 강력한 수단일 것으로 평가를 했고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세금을 확대해서 2030년에는 매년 90억 유로를 걷어들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추가 수입의 상당액은 한 7,500억 유로에 이르는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부채 상환에 사용된다고 하고요. 첫 부과 대상은 철강, 시멘트, 비료 제품일 거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전기 많이 쓰는 업종이죠. 철강은 특히 제일 많이 쓰는 곳이죠. 네, 철강 시멘트, 전기로 뭐 시멘트도 엄청나게 쓰고. 네. 그렇죠. 예, 탄소 배출 제일 많이 하는 품목인데 러시아 기업 타격이 가장 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국내에서는 주력 수출 품목인 철강, 화학, 기계 업종도 상당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내 이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여기서 또 분석을 해줬는데요. 한국의 탄소 국경세액 추정치는 10억 6,100만 달러로 EU향 수출액이 더 많은 일본보다 더 크다고 하는데요. 일본이 약 7억 8,200만 달러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네, 일본 기업은 수출은 우리보다 더 EU에다가 많이 하지만 탄소 배출은 더 적게 하기 때문이고요. EU의 탄소 국경세는 이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조치이긴 하지만 이 무역 장벽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를 합니다. 충분하죠. 네. 네, 그렇죠. 중국 음모를 타겟이라- 한번 제기해 주셨죠. 음모로 중국 타깃이다. 이미 공장 다 넘겼기 때문에 탄소 배출의 주력국은 중국이니까. 그렇죠. 뭐 아까도 뭐 철강의 생산은 중국이 절반 차지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절반 넘죠. 네, 제일 타격을 받는 국가고요. 국내 증시에서도 또 영향이 있었습니다. 탄소 배출권 사업을 하는 곳이 또 있죠. 네. 에코프로 HN이 오늘 12% 상승했고요. 휴캠스가 8%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 저거는 이슈로 보름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이틀 남았어요. 네, 오늘 12일이고 네. 14일 발표 예정이니까. 조금 네. 네.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탄소 관련해서 그 포션이 불리한 쪽이 더 많아가지고. 그렇죠. 네. 그렇게 뭐 호재로 작용되지는 않겠네. 몇몇 종목 빼고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음.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거래 정지 상태이잖아요. 네. 코로나 방역 규정을 위반했다고 홍콩으로부터 2주간 운항 중단 조치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예. 홍콩 보건부에 따르면 6일 인천공항발 홍콩에 도착한 여객기에서 승객 한 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한 명은 통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고 이달 10일에서 23일간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는 인천발 여객기에 착륙을 금지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해당 승객은 이제 코로나 음성 확인증을 소지는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홍콩 정부에서 지정한 병원이 아닌 곳에서 음성 확인을 받았다라고 알려졌고요. 이로써 아시아나항공은 매주 화요일, 금요일 주 2회 운항하던 인천에서 홍콩 노선 운항을 2주간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반면에 이제 오늘 대한항공 관련된 리포트도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왔는데요. 네. 2분기 영업이익은 1,700억 원으로 컨센서스 대비 60% 상회할 것이다라고 엄청 전망을 좋네. 했습니다. 근데 이유는 컨테이너 해운의 대체제로 쓰이는 이제 항공화물 수요가 몰려서 운임은 1분기보다 상승을 하고 수송량도 10%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P와 Q가 동시에 증가하는 네. 거겠죠. 네. 그리고 화물 매출액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하반기에도 이러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뭐 아시아나도 오늘 악재가 들리긴 했지만 사실 뭐 이 항공화물 관련해서는 대한항공과 가장 잘 하고 있고요. 네. 반면에 지금 항공화물 매출이 없는 곳이 있죠. LCC. 네. 저가 항공사들은 네, 여객기만 운영했죠. 네, 그렇죠. 그 너무 이제 침체가 돼 있어가지고 6월 초에 이제
뭐 트러블 버블 한다 하고 이제 국제선 운항 재개된다는 소식에 이제 빵빵 떴었는데 네.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퍼지면서 도로 다 주저앉은 상황이죠. 네. 네, 이 항공 업황이 지금 과연 바닥일까? 요거에 대한 논의를 오늘 연합인포맥스에서 네. 8시에 한번 진행을 해볼까 네, 합니다. 나침반님께서 연합인포에서 나와서 이 과연 지금의 항공주 상황들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특별히 LCC를 중심으로 한번 점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쵸.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여기저기 방송을 제가 보니까 그 항공업 관련한 투자 그 조언은 항공 운항으로 매출 커버를 잘 하고 있는 대한항공에 집중을 하자 이런 의견이 대체로 많더라고요. 네. 근데 LCC에 대한 의견이 많이 못 본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LCC에 대해서 이걸 과연 바닥으로 봐야 될까 아니면 좀 더 위험할까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 각도기 비율로 보면 그 모든 사람이 버렸을 때는 참 좋은 찬스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돌아볼 가치는 있는 점검은 한번 해볼 필요가 그렇죠. 있죠. 시점이죠. 그러나 물론 냉정하게 봐서 정말로 수익이 나올지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지만 모든 사람이 버린 카드는 우리가 항상 주워 먹는다. 그렇죠. 그런 이런 것만 또 보는 그렇죠. 보지 않나요? 이런 투자처럼 남이 버린 거 네. 항상 우리는 본다. 버린 거. 조금 말이 이상하지만 네. 너무 꽁추 투자인가? 네. 아까 그리고 잠깐 P와 Q라고 말씀드렸는데 P는 가격 프라이스고요. Q는 수량 퀀터티입니다. 혹시나 해서 쉽게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네. 그리고 어젯밤에 이제 재밌는 소식이 들렸죠. 네, 영국 버진 갤러틱 회장 리처드 네. 브랜슨 이런 분이 71세입니다. 네, 우주 비행을 마치고 성공적으로 귀환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71세군요. 굉장히 나이 많습니다. 뭐 패션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젊어 보여서 그렇죠. 젊은 헤어스타일도 시절인데 보면 굉장히 젊은 스타일 그렇죠. 같은데요. 나는 그렇게 헤어스타일이 안 나와. 누굴까? 네. 네. 뭐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조스도 굉장히 이 우주에 네. 열의가 넘치는 사람들인데 제일 빨리 갔어요. 이들보다 더 빨리 개인 비행선으로 우주 여행을 끝마쳤습니다. 네. 네, 첫 기업인으로서 갔다 왔고요. 이륙부터 착륙까지의 75분간의 여정을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장을 포함해서 한 5명이 동행을 했고요. 버진 갤럭틱은 또 5년 전에 우주여행 티켓을 판매를 했습니다. 네. 한 장에 한 25만 불 정도 되는데요. 600명에서 한 700명 정도 예약자를 받고 마감을 했는데 네. 요 예약한 인원 중에 뭐 디카프리오 네. 영화배우, 브래드 피트, 안젤리나 졸리도 예약을 했습니다. 이혼했잖아. 두 사람. 브래드 피트, 안젤리나 졸리. 아 그런가요? 부부 티켓 끊었는데 그럼 따로 가려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제프 베조스도 이제 동생과 운영하는 블루 오리진 로켓을 타고 20일에 우주 여행을 떠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소식이라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 커지니까 저분들은 어디 해외여행 가는 비용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그렇죠. 그죠? 네. 우리는 인생의 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큰 돈인데 그렇죠. 한 3억 정도 되는 돈이니까.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중요한 이슈로 14일에서 15일 파월의장의 의회 발언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원 상원하죠? 예, 네. 아침에 한번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한국투자증권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이번 주 글로벌 시장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다라고 언급을 해줬고요. 파월의장 발언 하루 전에는 아까 말씀해주신 미국 6월 소비자물가지수 이 CPI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컨센서스는 4.9%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이다. 네. 이고요. 전 월 대비로는 0.6% 증가할 것이다가 컨센서스입니다. 네,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런 그 고물가가 당분간 지속이 될 텐데 연준은 이제 부여된 법적 의무인 최대 고용과 중장기 물가 안정에 집중할 것이란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발언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줬고요. 시장의 관심이 금리 인상보다는 테이퍼링에 쏠리면서 연준이 빠르게 유동성을 회수하지는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다면 위험자산 선호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줬습니다. 네, 이것도 주의 있게 볼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RP가 다시 한번 1조 3천억까지 늘 거라는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갈피요? 여갈피. 예. 여갈피. 그러니까 역시나 그 연준이 얘기했던 대로 되게 수단이 많긴 많구나. 이것저것 수단이 있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갈피를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봄에 논에 논을 잘 안 보셔서 모르시죠? 논이요? 네, 저는 뭐 논과 같이 살아서 논은 다 조그만 옆에 또랑이나 물이 있는데 옆에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펌프로다가 물을 넣었습니다. 그러다가 물이 너무 넘쳐버리면 그 벼를 다 침수시켜버리면 벼가 죽어버리잖아요. 숨 막혀가지고. 그래서 그 높은 자리에는 또 다른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수위가 올라오면 저절로 빠져나가요. 그쪽 구멍으로, 다른 구멍으로. 그렇군요. 지금 딱 연준이 하는 게 그거야. 물은 계속 붓는데 어느 정도 이상 되니까 물을 또 빼. 여갈피가 그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충분히 그렇게 보이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시장이 그때부터 상당히 안심했던 것 같아요. 채권 시장이. 그러면서 저렇게 랠리를 한번 뽑았었는데 좀 지나치게 뽑은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인플레이션 수치가 나왔을 때 이번이 피크라고 생각을 할 건지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근데 유가만 보면은 물론 이제 나중에 보면 코어 CPI를 따로 보지만 네. 유가하고 음식료 제외한 코어 CPI를 따로 보긴 하지만 저렇게 유가가 높은 상황에서면 과연 물가가 하향 안정이 될까 하는 것도 앞으로 시장이 분명히 고민하게 될 대목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네. 중요한 이슈가 많이 발표하네요 이번 주에. 근데 별일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오히려 기업들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기업 실적이 현재 주가를 지탱해 줄 수 있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 많이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이 바이러스 좀 확산세도 좀 잦아들면은 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는 오늘 8시 연합 인포맥스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